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레부터 2차 방류가 시작이 되는데 1차 때와 같은 양인 7,8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어제부터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사례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알프스, 즉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은 뒤 삼중 수소가 제대로 희석됐는지 농도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アルプス処理水約1立方メートルと海水1200立方メートルで希釈しまして、放水の立て湖上流水槽に貯留します。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 기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밑도는지 점검한 뒤 모레 5일부터 2차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차 방류 역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약 7,800톤을 17일에 걸쳐 방류할 계획인데 내년 3월까지 31,200톤의 오염수를 4차례로 나누어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삼중수소 총량은 5조 베크렐인데 도쿄전력은 사고 이전 후쿠시마 원전의 연간 배출한도 22조 베크렐보다 적은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엔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 14, 세슘 137, 코발트 60, 아이오딘 129 등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나마 검출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가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거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도쿄전력은 모두 방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부터 농수산물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연수를 떠난 3년 동안 폐업 위기라고 밝힌 회사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모레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후보임이 드러날 거라는 입장인데요. 여당은 날짜와 증인 모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면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 부회장직에 다시 복귀한 2016년, 김 후보자의 연금 납부 기준 소득입니다. 한 달에 400여만 원씩을 받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9,16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소셜뉴스로부터 받은 연봉 7,500만 원을 더하면 폐업 위기라고 밝힌 회사로부터 연수기간 3년 동안 최소 1억 6,6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김 후보자는 창업자 예우 차원이라며 연수 비용 지급은 어느 회사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청문회에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비롯해 이 같은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단독 의결했다며 청문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이게 정말로 황당한 이거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격한 사람인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청문회 자체를 안 열려고 하는 게 그 여당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김 후보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많은 기사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식 파킹 의혹 등에 대해선 백지 신탁을 무력화한 게 아니라며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의 청문회도 같은 날 열리는데 쟁점이 될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6일 표결 예정인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민주당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오늘 경기도 포천의 한 저수지에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훈련을 위해서 저수지로 접근을 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속도를 낮추며 저수지 물가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기체가 갑자기 무게중심을 잃고 수면에 부딪히면서 꼬리 쪽 프로펠러가 튀어나갑니다. 헬기는 곧 고도를 높였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공중에서 회전을 반복하다 그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게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중심을 잃으면서 헬기가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바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헬기는 10여 미터 깊이의 저수지로 가라앉았습니다. 곧바로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60대 헬기 조종사는 4시간 뒤 기체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헬기 동체를 저수지에서 끌어올리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헬기는 내일부터 포천시의 가을철 산불 방제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헬기에는 오후부터 기장과 부기장이 탑승해 장비 점검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사고 당시엔 주 조종사인 기장만 타고 있었습니다. 또 점검 비행이 당초보다 2시간 정도 앞당겨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실시한 점검이 그런 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숨진 조종사는 산림청 항공대에서 퇴직한 뒤 민간 항공사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봄에도 포천시에서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곳곳에서 사건, 사고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경찰서에 나타나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제압이 됐고요. 부산에서는 달리던 차량이 도랑에 빠졌는데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경찰서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를 활보하더니 순찰자와 풀숲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자신을 가리던 순찰자가 움직이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경찰서 정문을 향해 돌진하기도 합니다. 너무 자극하지 말고. 30분 동안 주차장을 헤집고 다니던 멧돼지. 경찰서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결국 경찰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실탄 5발을 맞은 멧돼지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경찰관 2명이 포획 과정에서 무릎 쪽을 다쳤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도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길 옆 도랑에 빠집니다. 도랑에는 물이 차 있고 승용차는 뒤집혀 차량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때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곧바로 소방서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현장을 설명하고 직접 구조에 나섰습니다. 안에 운전자가 있고. 안에 운전자는 어떤 상태인데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물이 반이 잠겼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 같네요. 소리 들립니까? 남성은 물이 차 안으로 들어차지 않도록 섣불리 차량 유리창을 깨지 않고 한 번에 문을 열어 4분여 만에 탑승자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의 한 금은방.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금뭉치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냅니다. 그런데 주인이 몸을 돌리자 금뭉치가 담긴 비닐 주머니를 들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1,600만 원 상당의 37.5g짜리 금뭉치 5개를 훔친 남성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축제 계절 가을인데요. 지역 축제들의 바가지 요금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 가격이 벌써부터 치솟고 있는 건데 이 지자체의 단속도 소용이 없어서 관광객들의 피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대표 축제인 부산 불꽃축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꽃축제 명당으로 통하는 해안가 음식점과 카페 일부는 벌써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예약이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자 자릿세만 인당 1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인당 10만 원씩 테이블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2인 테이블은 50만 원이고요. 음식점뿐 아니라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이 훤히 내다보이는 한 숙소의 불꽃축제 당일 1박 가격은 130만 원 수준. 바로 한 주 앞 주말에 거의 8배에 달합니다. 150 하나요? 왜 이렇게 비싸요? 저도 제가 가격을 설정한 게 아니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맘때마다 하는 집중 점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속은 미리 게시해놓은 요금표와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 때만 가능하고 자릿세는 아예 단속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높은 가격으로 예약받는 건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판로에 대해서는 모두 알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가격을 올리셨는지 그 가격이랑 동일한지까지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축제 안표도 기승을 부립니다. 이른바 명당 자리 티켓을 사뒀다, 비싼 값에 되파는 사재기는 부지기수. 다음 달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는 3만 원짜리 입장권이 중고거래 앱에서 많게는 2~3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서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재판매되는 행위가 아예 바뀌는 거는 결국은 일반 시민의 그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과 영화제가 같은 기간 열리고 원아시아 고등어 축제가 이어집니다. 지나친 상훈을 막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